안녕하세요, 엘란비터입니다. 오늘은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6400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란비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카메라는 소니 알파 6400 모델이 되겠습니다. 렌즈 교체가 가능한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크롭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242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SO 100에서 32,000, 상용감도 100에서 32,000까지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초당 11전사가 가능하고 척거점이 총 425개가 있어서 전면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초점 맞춰서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현재 소니의 강점은 아무래도 IAF가 되겠죠. 근데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만 현재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실시간 IAF가 가능하죠. 그리고 역시 소니의 가장 강점인 실시간 트래킹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음 촬영 가능하면서 그리고 터치로 초점 맞추고 촬영까지 그렇게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재 번들킷인데요. 번들킷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구입했을 때 박스에 보면 여기 카메라하고 렌즈가 같이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렌즈는 1650 모델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제공되는 이러한 렌즈들을 보통 이제 번들 렌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번들킷이라고 하는데 최초 구입하실 때는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번들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렌즈 추가를 해서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역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모델인데요. 4K HDR 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보시면 플래시 버튼이 있고요. 플래시 눌러서 이렇게 플래시 촬영까지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플래시 촬영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내장 플래시 촬영이 가능하고요. 내장 플래시는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해주면 내장 플래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장 플래시 촬영이 가능하고, 자, 보통 이제 내장 플래시 촬영하실 때 아무래도 이게 발광 면적이 좁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가 힘든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가지 팁 보여드리면 앞에 티슈 같은 거 이용해서 발광 면적만 넓혀서 촬영하면 좀 더 고른 화질의 고른 조명의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을 해도 상당히 선명하게 보면서 이질감 크기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네, 아주 화면이 지금 보면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제공되는 아이컵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컵이 있어서 아이컵 여기에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또 마치 DSLR처럼 그렇게 촬영도 가능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아이컵이 있으면 좋은가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낮에도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근데 액정을 보고 이렇게 찍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이 너무 센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뷰파인더를 통해서 촬영을 하면 빛이 아무리 센 날도 촬영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역광에서 눈부신 경우나 그런 경우는 아주 요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 추천드릴 때 되도록이면 뷰파인더가 있는 모델을 사용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장 플래시가 이렇게 팝업이 돼서 촬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내장 플래시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재밌는 게 여기 외장 플래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슈 커버 이렇게 벗겨가지고 보시면 여기 하슈가 보이시죠? 하슈가 보이시고, 하슈에다가 만약에 플래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플래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플래시 빼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플래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플래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래시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플래시 연결해도 보통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보다 훨씬 가벼워서 촬영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플래시 같은 거는 굳이 가급적이면 소니 플래시를 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드파티 플래시들도 그냥 가볍게 사용하시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외장 플래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외장 플래시 연결이 아니라 이게 동조기가 있다 그러면 동조기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지금 수신기에 플래시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송신기는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연결을 해서 동조기를 켜고 촬영하면 자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보통은 제가 자꾸 왼쪽 보는 이유가 왼쪽에 모니터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화면이 어떻게 담기는지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아직은 초보 유튜브입니다. 네, 그런 점 잘 이해해 주시고요. 초반이다 보니까 어색한 점이 많아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계속 떠드는 사람이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좀 뭐랄까 좀 어색합니다. 아무래도 네, 저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 촬영할 때 플래시를 내가 떼어서 사용하게 되면 플래시 방향을 다양하게, 자 플래시를 이렇게 떼어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조명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서 촬영해 보신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재미가 있으니까 해보시는 게 좋고,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추천드리지 않는데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세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나 아니면 자 이렇게 플래시하고 동조기 같이 구입해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카메라들이 내장 플래시가 있으면 뭐가 없나요? 네, 외장 플래시를 끼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내장 플래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외장 플래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뷰파인더까지 있으니까 뭐 갖출 걸 다 갖췄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뭔가 하면 뭐 이제 저기 당연히 뭐 틸트 액정이 되죠. 이렇게 틸트 액정이 돼가지고 틸트 액정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이거 사진 찍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바닥에 엎드려 촬영할 일이 없죠. 내가 틸트 액정만 하면 얼마든지 땅바닥에 두고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틸트 액정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예 촬영을 할 때 땅바닥에 붙이고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두고 이런 식으로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카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셀카 촬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카 촬영도 가능하다. 지금 이 렌즈가 1650 렌즈다 보니까 셀카에 상당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셀카를 찍어 보니까 자동으로 눈에 초점을 맞춰줘서 촬영이 상당히 쉽네요.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셋, 둘, 하나 이렇게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뭐 아주 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보니까 이 타이머가 3초로 바뀌어 있네요.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셀카 모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은 카메라를 좀 가까이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 뭐 추가적으로 드릴 게 없네요. 렌즈 설명 좀 드려볼까요? 렌즈 같은 경우에 지금 1650 렌즈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조리개값 f3.5에서 5.6까지 촬영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줌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파워줌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용해보고 파워줌 전환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16mm 광각에서 50mm 표준까지 전환이 상당히 빨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6mm 광각에서 16mm 광각일 때 좀 더 경통이 앞으로 나오네요. 16mm 광각에서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보니까 16mm 광각에서 경통이 나왔다가 50mm 표준까지 그렇게 촬영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망원 쪽은 없는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망원을 촬영하실 거면 이제 렌즈를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게 낫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1650 렌즈면 광각에서부터 일반적인 표준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뭐 다양한 장면을 촬영을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불편하잖아요.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게 줌을 이렇게 레버를 움직여서 하기 불편한데,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줌링을 돌려주면 바로바로 줌이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시켜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느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자, 이거를 이렇게 이 앞쪽을 줌링을 돌려가지고 빠르게 전환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미러리스 카메라이다 보니까 비록 크롭 카메라이지만 소니의 풀프레임 렌즈들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풀프레임 렌즈들, 예를 들면 이건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70-200 렌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마운트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렌즈 분리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는 상태에서, 자, 근데 하실 때 일단 끄고 항상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카메라를 끄신 다음에 여기 버튼 누르고 이것을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자, 이것도 해서 그대로 먼지 안 들어가게 빨리 돌려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650 렌즈는 크기가 요만해서 상당히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번들 렌즈를 쓰는 이유예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하지만 다양한 사진들을 빠르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50 렌즈고, 이 렌즈 같은 경우에 현재 70-200 렌즈, 이게 너무 커서 카메라만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들면 물론 튼튼하게 만들었겠지만 카메라 들면 뭔가 불안해서 렌즈와 같이 들면서 이런 식으로 촬영한다 그러면, 심지어는 마운트 렌즈 같은 경우에도 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와, 엄청 멀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멀리 보면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기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마운트 렌즈를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소니의 55.8 렌즈가 있거든요. 그 렌즈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사이즈 렌즈인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상당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렌즈예요. 그래서 그런 렌즈들을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렌즈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넣고요. 자, 지금까지 소니 알파 6400의 기본적인 기능들 그리고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매뉴얼 같은 부분은 제가 2편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끊고 가려다가 2편에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을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소니 알파 6400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알파 6400과 어울릴 만한 슈팅 그립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팅 그립이 모델 말이 좀 어렵네요. 그쵸? 제가 여기다가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VPT EBT라는 그런 모델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슈팅 그립들은 이게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사용했었는데 무선입니다.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용해서 무선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는 것은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끄덕끄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한번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슈팅 그립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 펴서 삼각대처럼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결합하실 때는 여기 홈에다가 보통 이제 삼각대에 꽂을 수 있게 카메라에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홈 연결하셔서 이 버튼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실 때 어중간하게 이렇게 대충 돌려두시면 나중에 카메라 떨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제대로 부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충분하게 한 번 더 꽉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고, 자,
일단은 매뉴얼 보시면 이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보시고 세팅하시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면 세팅하는 법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포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줌, 이걸로 이렇게 가능한데요. 이 줌이 눌러보면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6mm에서 50mm까지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어제 촬영한 영상을 또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 초반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워낙 빠르게 움직여서. 근데 물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으면 살살 움직여주면 됩니다. 살살 움직여주면 천천히 움직이고요. 확 눌러주면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나중에 컨트롤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빨리 이렇게 이게 되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움직여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여기 포토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요. 그리고 무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슈팅 그립, 자, 만약에 좌우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시면 좌우 촬영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가시다가 브이로그 나를 찍고 싶다 하시면 얘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여기 누른 상태에서 돌려준 다음에 액정 올려주고, 이렇게 액정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액정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브이로그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얼른 또 내가 앞에 뭔가를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액정을 원래대로 한 상태에서 카메라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촬영이 상당히 간편하고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아래 돌리는 것도,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여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 움직여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래에 있는 뭔가를 촬영해야 될 때 각도를 움직이면서 그렇게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삼각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그런 슈팅 그립이 되겠습니다. 이 슈팅 그립 저는 무선이 돼서 좋고요. 예전보다 좀 손잡이가 큼직해졌어요. 그래서 안정감도 있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니 알파 6400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슈팅 그립 같이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영상 안 찍는 분들도 사실은 슈팅 그립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기가 되게 편해요. 아무튼 편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이게 짐벌은 아니죠. 짐벌은 아니지만 이 카메라 자체, 소니 알파 6400 자체가 손떨림 방지가, 바디 자체에 손떨림 방지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림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mm에서는 손떨림이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16mm 광각에서는 크게 손떨림 많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할 때 너무 뛰어다니지만 않고 빨리 무게중심을 바꿔가면서 빨리 걷지만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닌자 자세라고 하죠. 보통 영상 찍을 때 닌자 자세로 이렇게 닌자 자세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충분히 또 굳이 짐벌 없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제가 가진 짐벌이 있는데, 최근에 짐벌 촬영 아직 못했는데 짐벌이 있는데 그 짐벌로 촬영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니 알파 6400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니 알파 6400 사용법 좀 더 자세한 내용부터 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 작동에 대해서도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엘람비탈이었습니다.